저가 썬팅으로 3년 주기마다 교체를 하는 것, 아니면 처음부터 고가 썬팅으로 쭉 가는 것, 어떤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으세요? 이게 사실 이게 너무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사실 자, 첫 번째 주제는 썬팅은 정말 다 거기서 거기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랜드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그만큼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하기에도 정말 다 거기서 거기인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도 사실 같고, 근데 이제 필름이 종류가 이제 좀 크게 나누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쿠폰 필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반사 필름, 반사 필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제조를 하느냐, 주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내놓는 일반적인 반사 필름, 그리고 이제 뭐 IR 차단 수치가 높은 필름들, 그리고 일반 카본 필름들, 그리고 이제 쿠폰 필름들은 세그먼트에서 좀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브랜드별로 필름의 차이가 많다고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제품의 차이는 브랜드별로 나누는 것이 아닌 세그먼트, 즉 등급별로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같은 등급 안에서 소비자분들은 어떤 요인을 봐야 할지도 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썬팅하면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비반사를 할지 반사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되세요, 보통. 근데 열 차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IR 수치는 반사 필름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실제로 체감할 때는 반사 필름이 비반사 필름보다 열 차단율은 월등히 좋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반사 필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열을 이제 반사해서 이제 외부로 다시 내보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형이다 보니까 적외선을 차단을 많이 하더라도 필름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 열을 머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머금는 열의 용량이 한정적이에요. 이제 그거를 얼만큼 더 천천히 그 열을 이제 머금느냐, 아니면 더 빨리 열이 흡수가 되느냐, 요 차이인 거고, 그래서 열 차단에 그 중점을 둔다고 하시면 반사 필름 하시는 게 맞고, 반사 필름은 너무 쨍하고 주관적으로는 너무 별로다 싶으신 분들은 비반사를 하시되, 비반사 필름에서도 IR이 80 이상 되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긴 하죠. 차단 성능을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숫자로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다 보면은 뭐 3%, 뭐 5% 이렇게 근소한 차이인데 수십만 원 수준으로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상의 IR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면 IR 컷이 80%다. 이제 80%에서 3%, 5%는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10% 이상씩 이제 올리게 될 때는 그 제조 단가에서 만약에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제조사에서는 필름을 저희가 뭐 1대분 이렇게 생산할 수가 없고, 생산을 하게 되면 최소 한 1000대분 이상을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농도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재고를 가져가는 부담감도 있을 거고, 그 재고에 따른 또 추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있죠. 사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대표님 입장에선 어땠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저가 썬팅으로 3년 주기마다 교체를 하는 것, 아니면 처음부터 고가 썬팅으로 쭉 가는 것, 어떤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으세요? 이게 사실 이게 너무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사실 처음부터 좋은 썬팅을 할 것 같아요. 뭐 저 또한 이 업을 하기 전에는 뭐 제 돈을 주고 뭐 비싼 고가의 썬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제가 이 썬팅 업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고가의 필름일수록 확연히 차이는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이라는 공간 안에는 나 혼자 타는 게 아니고, 보통 그 공간에서 같이 이제 쉐어를 하는 분들은 나랑 굉장히 좀 가까운 지인들이 보통 같이 이동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가족들이 많이 같이 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비용을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가의 필름은 사실 내구성이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열 차단도 열 차단이겠지만, 이제 UV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 질병까지도 이제 관련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차단 성능과 더불어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가 썬팅보다는 같이 탑승하는 뭐 지인이나 가족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유입되는 자외선이나 적외선과 같은 햇빛으로 인한 유해 파장들, 이걸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고가의 썬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맞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굳이 이제 어떤 브랜드를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 브랜드사마다 이제 등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가 브랜드의 그 엔트리급이랑
아니면 중저가 브랜드의 중급 이상 되는 필름은 차이가 확연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시공하는 가격은 거의 동일을 해요. 엔트리급이나 중저가 브랜드의 중간 정도 되는 필름은. 그래서 이제 굳이 브랜드를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어떤 필름을 추천받았을 때 그 필름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소비자 입장으로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좋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차피 우리 이 콘텐츠가 우리 블락4D를 무조건 사용하셔라 라고 이제 하는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썬팅을 이제 고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뭐 우리가 앞에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썬팅 필름은 이제 다 상향 평준화 돼 있어서 어느 정도 품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능의 차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반사 필름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니켈 크롬 스퍼터 기준이 많고, 아니면 뭐 이제 알루미늄 증착 필름도 있겠지만 요즘은 거의 다 이제 니켈 크롬 스퍼터 원단에 이제 브랜드사별로 어느 정도 이제 색감을 조절해가지고 개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느 한 고가의 브랜드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능이 뛰어난 중저가 브랜드에서 고르는 게 좋지 않나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이제 생각할 부분은 우리나라에 브랜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썬팅 브랜드가? 몇 개죠?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빨리 없어지고, 이런 경우는 사실 AS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중저가 브랜드라 하더라도 그 브랜드의 업력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저가 브랜드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건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소비자분들이 가질 법한 자동차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 이번엔 박경민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